캐나다가 미국의 11월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선거 이후에 극심한 혼란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이틀 전에 열린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대목 중 하나가 바로 민주당이 승리하면은 연방 대법원 증원에 나설 것이냐라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질문으로 캐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시 확실하게 부인하지 않아 관심을 모았는데 조 바이든 이 민주당 후보도 선거가 끝나면은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현재 코로나19 감염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인 내일부터 공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GC가 밝혀 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11월 대선에서 이 분열이 좀 심각한 그런 양상인데 네. 이에 대해 캐나다가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네. 예, 미국과 참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미국 대선을 굉장히 지금 강하게 깊이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네.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캐나다 외교부가 오는 11월 3일 이제 그 대선 이후에 미국이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지금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국이 어떤 상황이 닥칠 것인지를 시나리오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캐나다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지금 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그 다른 주요 7개국 G7 국가들과 소통하면서 비슷한 전망을 G7 국가들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이 워낙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뭐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다른 나라들에게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혼란에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지금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 캐나다가 이번 11월 3일 대선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또 매우 경합하는 누가 이기든 매우 경합하는 근소한 차이의 결과가 나올 때 또 개표 결과가 발표가 확정되지 못하고 굉장히 지연될 때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상정해 놓고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은 혼란을 명쾌 어렵다. 아마 이런 지금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캐나다가 걱정하는 미국 상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후 결과와 관계에서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건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기건 또는 뭐 너무 두 사람의 그 결과가 근소해 가지고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건 또는 이 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개표가 늦어지건 미국은 굉장한 분쟁과 갈등 속에 휩싸일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캐나다는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산업의 공급망이 사실상 마비되는 그런 경우까지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캐나다가 수출하는 전체 수출 상품의 75%가 미국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면 캐나다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캐나다 외교부의 미국 대선 관련 시나리오가 커스텐 힐만 주미 캐나다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언급했는데 이 심각하고 예민한 이슈라는 점에서 주미 캐나다 대사관 측은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 저스틴 트리더 캐나다 총리가 총리실 출입 기자들과 어제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에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미국 대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분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상황을 굉장히 좀 불안하게 우려하는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고 그랬고요. 이 저스틴 트리더 총리는 선거 결과가 특히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이 이겨서 별로 이렇게 이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선거 결과가 근소하거나 개표 지연 이런 상황이 나올 경우에는 미국에서 극도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선거 이후 상황을 굉장히 좀 우려하면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캐나다 총리가 또 밝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혼란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경으로 마주하고 있는 나라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지금 이 소요 발생 가능성을 가장 어려워하지 맞아요.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이기든 지는 쪽에서 이제 그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건 정치 집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지하는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굉장히 그 물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소요 사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워낙 민감한 내용이고 이게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일도 아니고 미국 일이니까 캐나다가 그걸 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외부 공개를 꺼리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캐나다 정부가 지금 스타디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거 스타디 하냐면 2000년 미국 대선. 그러니까 알고 당시 민주당 부통령과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맞붙었던 2000년 대선을 스타디하고 있는데, 그 당시 뭐 기억하시겠지만 투클로스트 콜로 유명한,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그 이 두 사람의 그 표차가 적었기 때문에 5주 동안의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5주 동안 승자가 확정되지 않는 혼란을 겪었는데, 그 당시와 비슷한 혼란이 올 거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2000년에는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고 알고 후보가 승복하면서 일단락 됐는데, 네.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후보가 승복하더라도, 그러니까 두 후보 중에 한 후보가 이기고 진 후보가 승복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을 거다. 미국인들이 승복하지 않을 거다. 지금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뭐 민주당 지지자들 경우 예를 든다면 조 바이든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길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거나 또는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그 흑인들, 이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시위 사태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런 그 흑인들이나 진보 단체들이 폭력 시위를 뭐라 그럴까 좀 조장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는 쪽으로 상황이 간다면 역시 또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걱정스러운 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극심한 혼란에 휩싸일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캐나다 정부의 예측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캐나다 정부는 지금 걱정하는 게, 그래서 이런 미국의 혼란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까지 좀 확산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 그래서 폭동 같은 상황이 이제 캐나다 국경에도 영향을 미치면 캐나다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뭐 이런 점을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캐나다 정부의 반응을 보니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그렇네요. 이해가 갑니다. 자, 이번에는 연방 대법관 관련 네.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 대법관을 후보를 지명을 했죠. 공화당이 인준청문회를 강행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연방 대법원의 증언으로 맞대응한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 바이든 후보가 어제 아주 미묘한 태도를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벌어졌던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공화당 후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연방대법원 증언 문제에 불을 당겼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토론 중에 최근 에이미 커니 베럿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자와 관련해서 연방대법원과 관련한 이 논의가 있었던 부분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아주 대놓고 질문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연방대법원 정원을 늘리려 한다는 그런 말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도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면 아니라고 얘기하라 하니까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대답을 회피했어요. 안 한다고도 안 했고 한다고도 안 했고 그랬죠. 회피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선거 끝나고 나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어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만나서 이걸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연방대법원 증언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질문을 받고 즉답을 피했어요.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거가 끝나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카멀라 해리스나 조 바이든이나 지금 연방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두 사람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선거 전략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진보적인 유권자도 있고 보수적인 유권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극보수라고 하는 에이미 커니 베럿 판사를 지명해서 연방대법원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반드시 연방대법원 증언을 통해서
진보와 보수의 숫자를 같게 하거나 아니면 진보 대법관 숫자를 더 많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유권자들만 바라본다면 늘리겠다고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도적인 성향, 중도 보수적인 성향도 많이 있는데 그런 온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중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냥 자기들 멋대로 다 하는 걸 또 용납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을 민주당 마음대로 개편하는 것에 거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대법관으로 연방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은 미국의 오랜 전통인데 그거를 이제 와서 민주당이 힘이 생겼다고 뜯어고친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감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나 카말라 하리스 부통령 후보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온건 보수나 중도 성향의 또 입장을 고려해서 그럴 일 없다. 우리 안 그럴 거다. 이러면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또 화를 낼 겁니다. 그렇겠죠. 마음이 떠날 거예요. 투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연방대법원의 증언을 원하는 사람들의 표도 얻고 싶고 연방대법원의 증언을 싫어하는 사람의 표도 얻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 조 바이든이나 카멜라 하리스가 원하는 거 양쪽 표를 다 얻고 싶기 때문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저러는 거 보면은 대통령 되고 나면 연방대법원 뜯어 고칠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하는 또 그런 또 희망을 또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입장을 말하는 순간에 분명히 상당한 표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번 11월 3일 선거가 끝나면은 민주당 측에서 연방 대법원에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반응이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요 언론들 또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 추세상으로 보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승리, 연방상원 승리, 연방하원 승리 전부 다 승리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만으로 놓고 보면. 예.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11월 3일 이후에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당 독재라고 하는데 독재는 아니겠지만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되는 거지만 어찌됐건 일당이 모든 걸 다 틀어쥐고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연방상원을 가져가게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연방대법원 개혁안을 발표하고 증언안을 발표하고 민주당이 상원 하원 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원을 늘릴 수가 있죠. 지금 9명인데 6대 3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6명은 진보 대법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3명을 더 늘려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늘리는데 동수로 늘려? 아니겠죠. 지금 9명 이게 그 짝수가 아니라 홀수 아닙니까? 네. 그러면 3명을 늘리면 안 되고요. 4명은 늘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홀수가 되고 그러면 진보 대법관 4명을 더해가지고 6대 3에서 7대 6으로 역전하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무리수는 무리수입니다. 이제 무리수기 때문에 이게 무리수여서 굉장히 좀 그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이 뭐 법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예상대로 다 이긴다면 그러나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일부터 공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네, 시간이 그- 좀 짧게 좀 네, 그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일 그 주말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현재 그 코로나19 감염 상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적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증상이 나타난 때부터 열흘이 지나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사라진다. 이렇게 지금 CDC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 션 콜리 박사는 바로 이 CD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부터 공적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10월 1일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딱 열흘이 되는 때가 내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D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일부터 공적 활동하는 게 뭐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제 또 의심하는 사람들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가벼운 증상이냐, 혹시 또 가볍지 않은 증상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그래도 논란은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 내일부터 플로리다로 가서 랠리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 활동을 내일부터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